10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금요일 한국 시장은 삼성전자의 역대급 폭탄 매도가 나왔고 옵션 만기 후폭풍으로 선물도 무려 1.7%가 하락을 하는 난리가 있었습니다. 헌데 글로벌 시장은 신고가를 또 갱신하는 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이 글로벌 시장에 불어닥치고 있는 억지스러운 흐름, 이번 주 내내 제가 이 변동성 괴리가 좁혀질 때까지는 해외 시장은 하락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상황이 종료된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해외 시장도 이 조정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해야 할까요? 자세한 시황 아시아 세션 리뷰부터 갑니다. 목요일은 옵션 만기였고 인위적으로 옵션 만기를 422.5포인트에 피닝하면서 차월물 옵션 변동성을 과도하게 죽였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또 이상한 일이 발생됩니다. 바로 삼성전자를 장 시작 동시효과의 또 갭다운으로 무려 마이너스 1.56%를 밀어서 출발시킨 것이죠. 보통 저런 갭다운이 나오면 동시효과가 이 9시 땡 하고 바로 마감한 것이 아니라 무작위 연장 시간이 주어지고 정규장 거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이 동시효과 연장이 마감되면 시초가부터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서 당일 갭다운을 싹 메우고 위로 올라갈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그런 거는 이 개별 종목이나 그렇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대형주, 특히 이제 코스피 200에 속하는 주요 대형주는 갭다운이 크게 나오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VWAP 주문 때문이죠. 아마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은 대충 아는 이야기일 텐데 VWAP 주문이라는 것은 거래량 가중평균 주문이라고 해서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대량 주문을 낼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장중 거래량은 특정 시간, 예를 들면 이제 뭐 개장 때, 그리고 홍콩 세션 개장 때, 홍콩 오후장이 열리는 2시, 그리고 장마감을 앞둔 오후 3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몰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래량이 몰리는 곳에서 대량의 주문을 소화시키는 트레이딩을 VWAP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당연히 사람이 주문을 내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주문을 내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시가의 갭 다운을 크게 내는 것은 시가의 그만큼의 물량을 소화시킨다는 것이고 그 물량 이후의 거래량에 계속 그 주문을 그 방향으로 낸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갭 다운했을 때 매수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전략입니다. 아무튼 삼성전자의 개장 동시효과 마감이 갭 다운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은 약 보합선에서 출발을 했죠. 또 처음 10분 동안은 밀리긴 했어도 선물은 상대적으로 계속 강세였습니다. 어제 그렇게 밀어놓고 또 밀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멤버십 긴급 시황에서 이야기했듯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콜이고 푸시고 절대 매도 금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옵션 만기를 아래로 밀지 않고 억지로 당겨서 맞춘 데다가 차월물은 글로벌 변동성 하락을 그대로 반영해서 옵션 프리미엄을 억지로 눌러놓은 상태죠. 그래서 시장이 아래로 급락하게 되면 풋옵션은 당연히 폭발할 테고 콜옵션은 또 외가격은 델타를 안 따라가고 배가가 올라가서 별로 죽지 않게 돼서 콜 매도자는 스트레스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개인이 누적 선물 매수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오전장에서는 스탑로스가 나오던 뭐 신규 물타기 매수가 멈추게 되든 뭐 이럴 가능성이 컸어요. 그런데 개장 30분 딱 보면 이 나름 밀리면서도 버티던 선물 시장이 9시 30분부터 10시 15분까지는 그냥 다이렉트로 급락이 나와버립니다. 이때 코스닥 지수도 장중에 마이너스 3%에 근접한 급락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오늘 선물 시장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면 개인들은 그냥 초반에 잠깐 물타기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30분 뒤에는 더 이상 매수를 늘리지 않고 계속 관망만 했죠. 그마저도 11시 이후에 시장이 하락이 멈추자 그냥 포지션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선물 매수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외국인 선물 매도에 대해서는 기관이 차익 거래가 카운터파티였는데 하지만 차익 거래 상황을 보면 약간 이상한 점이 있죠. 차익 거래를 주로 하는 금융투자는 선물을 7,500억가량 매수를 했는데 현물 매도는 2,000억밖에 하지 않아서 네이키드로 5,500억은 매수를 한 셈인데 이게 무슨 일일까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것은 네이키드로 코덱스 200 ETF 1,000억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1,600억을 매수한 개인들에 대한 해지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의 개인들은 추세가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
더 이상 투기 매수를 하고 있지 않지만 현물 시장의 개인들은 인덱스를 물타기 매수하기 시작한 것이죠. 옵션 시장은 더 걱정이 됩니다. 저는 옵션 시장의 개인들을 정말 똑똑한 개미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옵션 시장 참여자들이 세대를 굳이 구분을 하자면 2007년 이전까지 활동하시던 분들은 사실상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08년 리먼 사태를 겪으면서 생존한 사람들, 그리고 그때 주니어였던 사람들, 그리고 2010년 유럽 금융위기를 또 생존한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로 아주 지긋지긋한 변동성 감소장을 아주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그러다가 2018년에 또 한번 제대로 털린 사람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살아남은 역전이 용사들이 2020년 3월 코로나에 완전히 갈려나죠.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옵션 시장의 참여자들은 뭐 신규 유입된 개인들을 제외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슈퍼 개미들이라고 생각해요. 옵션 시장에서는. 근데 그 개미들이 오늘 양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시초가부터 옵션 양매수를, 특히 외가격 중심으로 옵션 스마일을 아주 강하게 만들면서 콜옵션, 풋옵션을 쫙 매수해 들어오고, 기관들도 새 월물이 시작되면 뭐 거의 놀다시피 하는데 금요일은 옵션 양매수를 쫙 해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 대놓고 개인들이 시초가부터 양매도를 아주 강하게 했죠. 평균 매도 단가를 고려하면 콜옵션 매도가 조금 더 많아서 델타는 중립으로 맞춰놓은 것 같긴 하지만 배가 손실은 틀림없이 안고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개인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옵션 매도를 쌓아서 외국인들과 아주 정반대의 포지션을 끌고 가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 그 자금력과 배짱에 존경을 표해야 할 정도 같습니다. 근데 글쎄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나마 오전 10시 15분에 변동성은 고점을 찍고 선물시장이 마이너스 2%에서 하락을 멈추면서 오후장 들어서는 변동성이 죽긴 했는데, 어쨌든 이 배가의 평가 손실을 안고 넘어가는 개인들이 과연 다음 주 시장을 어떻게 버틸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토요일 새벽 마감한 해외 시장은 마이크론도 조금 반등을 하고 증시는 뭐 전혀 하락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고점에서 계속 버텼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해외 시장이 억지로 좀 맞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제 그렇게 많이 팔아서 놀랐다고 하는데 오늘은 더 팔았습니다. 하루에 삼성전자 한 종목에 2조 3,500억 매도. 와, SK하이닉스는 2,250억. 근데 여기서 이제 SK하이닉스는 오늘 좀 사야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는 강력하게 말립니다. 변동성이 커져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몰라도 여기서 과연 SK하이닉스를 사서 계속 밀고 가는 게 맞을까요? 물론 대부분의 전문가들, 유튜브 선생들은 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과하게 반영한 것이고,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가 풀캐파로 돌리고 있으니까 공장 좀 보수한다고 생산량 딱 줄이면 급반등할 것이라고 하니까 지금이 매수 찬스입니다 라고 외치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죠. 어제도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했어요. 해당 종목이 지금 베타가 갑자기 커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일정 구간 내에서는 이른바 단타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단타꾼이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를 갖고 단타를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다른 유동성 크고 이슈거리가 많은 종목으로 단타거리를 하는 게 낫겠어요? 제가 단타꾼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걸로 단타할 생각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장기 투자는 어떻습니까? 이 삼성전자에 대한 YTD 수익률을 보통 이제 코리브 2배에서 3배 정도로 보고 이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기대 수익률이 2배를 마이너스로 쳐맞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롱 익스포저를 더 늘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글로벌 피어 그룹을 보죠. 마이크론이 과연 여기서 하락을 멈추고 쭉쭉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물론 이 투자자들이 판단이 다양하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가 충돌하는 것이겠지만 그냥 헤지펀드가 삼성전자를 깠기 때문에 그들을 엿먹이기 위해서 동학개미들여 진군하라 이런 소리를 한 사람들 그만하겠습니다. 시장 좀 더 살펴볼게요. 오전 10시 15분까지 선물시장이 급락을 하는데 제가 어제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현물 바스켓 매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현물 저평가가 나오고 선물은 고평가가 나오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와야 되지만 차익 매수가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시장이 반등이 나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못 올라갑니다. 바스켓 불균형 때문이죠. 정리하면 이 한국 시장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가 또 대량으로 나오면서 시장을 밀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대량의 선물 매도를 또 쌓았고,
그나마 개인들은 선물 매수를 하지 않았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코덱스 200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물타기 매수했고, 더 무서운 것은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거래 상대방이 돼서 개인들이 양매도를 했는데 첫날부터 평가 손실을 입은 채 주말과 휴일을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사실 월요일 글로벌 시장이 마감이 되어야 하니까 그것은 차후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유럽 세션 살펴볼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도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독일도 닥스 기준 16,00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넘기기도 했고요. 유로스탁스 10거래일 연속 양봉이라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유럽 변동성은 반대로 9거래일 연속 음봉이고요. 하지만 어제까지 변동성 하락이 과했다고 생각했는지 어제만큼은 변동성 하락의 속도가 줄어들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유럽 증시가 상승을 지속하게 된다면 이제는 변동성이 살면서 증시 상승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봐요.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나머지도 보죠. 우선 통화시장은 주말을 앞두고 달러와의 상승에 대한 이익 실현이 나오면서 유럽 세션 시작하자마자 유로화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유로화보다 스위스 프랑화를 더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스위스 증시가 초강세를 지속해 온 이유가 스위스 프랑화의 약세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게 쌍바닥 반전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마감 뉴스에는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나쁘게 나오면서 달러화가 약세가 되었다고 하는데, 진짜 유럽 세션 시작하자마자 언화인딩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짜집기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옛날에 이 프랑컴에 있을 때 이 컨콜을 하면 우리 인하우스 리서치 센터장이 거래 증권사의 그 뉴페이스 리서치가 들어오면 엄청 깠어요. 이 트레이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시간 그리고 이벤트의 근거한 리액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보통 지금 뉴페이스 리서치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마감 결과, 그러니까 지표가 나쁘게 나왔고 달러는 내려서 마감을 했으니까 두 가지 결과를 갖고 인과관계를 지어서 리서치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살아있는 리서치가 아니에요. 물론 이코노미스트만큼이 깊이 있는 리서치는 트레이더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트레이더는 매 순간이 이벤트를 바로 돈으로, 그러니까 계좌의 그 P&L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더 리서치, 그러니까 특히 지금 플랫폼의 인하우스 리서치는 굉장히 소중한 리서치입니다.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정말 재밌었던 시절입니다. 아무튼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유로화를 비롯해서 비달러 바스켓들이 유럽 세션 시작되면서 먼저 오르기 시작했고, 그때 엔이고 오지달러고 파운드고 뭐고 다 올랐어요. 그러면서 골드도 오르기 시작했고요. 근데 커머디티는 생각보다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뭘까요? 어제 시장은 과매도가 되었던 것들에 대한 언와인딩, 그러니까 달러 강세의 큰 추세가 드디어 브레이크가 잡혔다는 거죠. 달러가 급격한 하락 추세로 전환될지는 별개의 일인데 추세가 브레이크 잡혔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채권 시장이 지표에 반응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주 내내 미국 국채는 많이 눌렸지만 유럽 국채는 생각보다 얼마 눌리지 않아서 유럽 세션 오전장에는 유럽 국채가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본장 들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이어서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나쁘게 나오자 채권이 튀기 시작해서 미국 10년 국채는 강력한 양봉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채권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특히 장기물들이 강하게 오른 것이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증시는 경기 회복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신세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논방과 이 CPI로 그게 증명이 됐다고 하면 오늘의 장기 채권 상승은 아니래도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누가 맞을지는 이따가 총평 때 이야기를 할게요. 커머디티는 구리가 미국 세션 들어서서 상승을 했는데 미국 본장 시작하고 1시간 동안은 비달러 강세가 강하게 나오니까 구리가 1.4%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만 상승하고 나서 어제 이어서 또 매도 해지가 줄줄줄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커맥스 마감 때는 당일 상승분을 죄다 반납한 이틀간 연속 윗꼬리 음봉을 달면서 마감을 했어요. 기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유럽 세션에 또 매도 해지가 나오면서 68.15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비달러 강세로 69.3달러까지 반등을 했었죠. 그런데 미국 세션에서는 또 매도 해지가 나오는 거예요. 기름에서도. 그래서 결국 68.03달러까지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커머디티도 사실상 장기 채권이 상승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유럽 세션 정리를 하면 증시는 계속된 변동성 매도로 시장에 올랐으나 대충 한계 온 것 같고 기존이 달러 강세 베이스의 트레이딩 시시스가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은 오늘 이 글로벌 모니터에서 제가 이번 주 내내 한 이야기를 해외 기사를 인용해서 했어요. 변동성 거래가 해지 수단으로 작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것은 글로벌 모니터 유료 구독을 하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요지는 변동성이 워낙 고평가가 돼 있으니까 역설적이게도 시장이 안 빠진다는 제가 계속했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변동성 8월물은 밀려서 끝났지만 9월물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올라서 마감을 했거든요. 물론 이것은 다음 주 월요일 미국 시장이 추가로 오르게 되면 그때는 지수가 최소 0.3%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반대로 밀려도 마이너스 0.3% 이상 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액에게 0.3%가 뭐냐? 이게 무슨 변동성이냐 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현재의 변동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P 지수의 장중 고가, 저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실질적인 진폭을 이야기하면 10포인트가 채 되질 않아요. 지금 S&P 지수가 4,460포인트라고 하면 0.2% 정도가 장중 고조폭이란 겁니다. 이것을 실질 변동성으로 환산을 하면 약 5포인트 정도예요. 이보다 더 낮을 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낮은 수치예요. 그런데 변동성 선물은 아직도 16포인트거든요. 변동성 지수는 15포인트입니다. 변동성 지수와 변동성 선물은 이제 만기가 코앞이라서 비슷한 수준이 됐지만 실질 변동성 대비로 계산을 하면 옵션 가격이 여전히 어마무시하게 비싸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옵션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그 가격에라서라도 해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동성이 바닥을 치고 턴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해지가 해지를 불러오면서 순식간에 시장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제가 시황 이야기할 때 첫 음봉이 나온 것 그리고 두 번째 음봉과 세 번째 음봉을 계산하자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일봉상 음봉을 카운팅한 이유는 첫 번째 음봉에서는 누군가가 처음으로 리스크를 인지를 해서 액션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보다 적극적인 액션이 나왔다고 하면 세 번째 음봉은 변동성이 실현 단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는구나 하고 던지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옵션 매수는 세 번째 단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은 해외 시장과 따로 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시장도 어제야말로 풋옵션이 제대로 시세를 내준 것이죠. 아마 만기 때 아래를 틀어막지 않았다면 금요일은 진짜 제대로 된 13일이 금요일이 됐을 겁니다. 다시 미국 세션으로 돌아와서 어제는 주요 종목들이 그냥 쉬어졌어요. 지수 진폭이 0.2%가 안 되는데 무슨 놈이 방향성이 있겠어요? 하지만 개별 종목 시세는 계속됐죠. 어제는 이베이가 7.45% 상승했는데 이베이야 개별 종목 이슈고 파이자는 신고가 직전까지 또 상승을 하면서 코로나 이슈의 그 파이널 슈팅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코로나 이슈로 파이자가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는 지금은 신흥국의 그 델타 변이를 포함한 이 신규 확진자 증가를 이렇게 파이자가 반영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EM이랑 DM이 계속 찢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과연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 반등하면서 눌렸고요. 또 AMD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을 했는데 이거 마이크론 양봉 0.9% 나왔다고 해서 좋아하면 좀 이건 문제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일단 어제까지는 우리 시장과 대만 시장을 빼고는 글로벌 증시는 계속 신고가 행진 중입니다. 근데 유럽이 일단 신고가 행진을 멈춘 것 같고 미국도 거의 목에 찬 분위기죠. 마침 변동성도 선물 만기를 사흘 앞두고 하락을 멈추었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 시장은 상승이 더 나오면 가속도가 붙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도치 또는 작은 음봉이 나오기라도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시장이 아주 빠르게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의 재미있는 지표는 CFTC의 그 순투기적 포지션에서 드디어 나스닥도 매도가 쌓이고 S&P 순매수도 반토막이 났다는 것입니다. 투기 거래자들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주에 S&P 1%도 안 올랐어요.
지난주에 0.89% 오르고 이번 주에 0.78% 올랐고 그러니까 거의 다 목에 찬 거죠. 따라서 저는 다음 주부터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숏마인드를 가져볼까 합니다. 물론 한 개의 음봉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갈 거고요. 풋옵션 매수는 아직 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이 월요일 아시아 세션에서는 손대지 않을 것인데 유럽 세션에서 다시 닥스가 16,000포인트 넘기고 미국 지수 선물도 상승세라고 한다면 미국 세션은 오버액션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숏마인드 접을 거예요. 하지만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작은 음봉으로 끝난다고 하면 음봉 카운팅을 시작할 겁니다. 주 중반에 있을 변동성 만기를 보내고 난 뒤에 반응을 보고 숏을 쌓을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월요일 대체 공휴일이죠. 그래서 휴장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월요일 미국 세션 마감하는 화요일 아침 시황에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한 주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특별히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위로를 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삼성전자 주주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그거 단타하려고 매수한 것 아니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삼성전자 많이 매수했으면 저는 좋은 대웅주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초자산으로 열심히 옵션을 팔면서 매매하면 아주 쏠쏠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